한국의 위상이 나날이 커져가면서 최근 미국의 대형 방송사인 CNN에서 한국의 전통에 대해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봄 스프릿 오브 서울, 서울의 정신이라는 특집 방송을 제작하였고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한류 스타를 집중적으로 재조명하는 프로였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한 뉴욕타임즈의 문화평론가가 저희에게 진짜 속마음을 이메일로 보내왔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소피아입니다. 현재 뉴욕타임즈의 문화평론가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 초 CNN에서 스피릿 오브 서울 프로그램이 방영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문화 소개 프로그램이겠거니 하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방송을 보고 나니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송 이후에 한국의 문화와 예술에 담긴 깊이와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죠. 미국에서 한류가 한창 뜨거운 화제였기에 저도 문화평론가로서 이 흐름에 동참하고자 긍정적인 리뷰를 써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문화가 제 관심사의 최우선 순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2022년 3월에 공개된 파친코 시즌2를 보게 되었는데 그 작품성에 정말 놀랐어요.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렇게 깊이 있고 아름답게 그려낸 작품은 처음 봤거든요. 이 작품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역사와 그들의 끈기, 그리고 가족애의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파친코는 1910년대 부산 영도의 한 어촌 마을을 시작으로 1940년대 일본 오사카, 1980년대 후반 도쿄에 이르기까지 온갖 차별과 멸시 속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어느 이민자 가족의 4대에 걸친 삶의 투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첫 문장,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구절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드라마는 일제강점기 부산에서 태어난 선자라는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선자가 일본으로 건너가 겪는 고난과 그의 후손들이 제일 한국인으로서 겪는 차별, 그리고 그들의 꿈과 희망을 그리고 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한국인들의 강인함과 끈기, 그리고 가족애의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파친코 시즌2가 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보통 시즌1이 인기가 많아야 시즌2가 제작되는데 애플 TV에서 다른 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둔 작품을 1회성이 아닌 시즌2까지 제작한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는 파친코가 얼마나 뛰어난 작품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죠. 한국 문화의 세계적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파친코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한국인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끈기와 희망을 그려낸 데 서사시 같은 작품이었죠. 일제 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 가족의 4대에 걸친 이야기를 통해 한국인의 삶과 고난,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파친코에 이렇게 깊은 감동을 받은 데에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 친엄마를 여의고 아버지의 재혼으로 새로운 가족을 맞이했거든요. 지금은 행복하지만 그때는 정말 혼란스럽고 힘들었어요.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이 부러웠죠. 이런 경험 때문인지 가족애를 그린 작품들을 보면 더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제 이복동생 마이클은 요리에 푹 빠진 유튜버예요. 우리 남매는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아요. 어릴 때부터 마이클은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시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반면에 저는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는 걸 더 좋아했고요. 얼핏 보면 잘 안 맞을 것 같지만 우리는 우애 있게 잘 지내왔어요. 그런 마이클이 요즘 한국 문화와 한식에 푹 빠져 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 바로 마이클에게 전해주곤 하죠. 파친코 드라마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이클에게 제일 먼저 알려줬어요. 제가 파친코에 이렇게 깊은 감동을 받은 데에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 친엄마를 여의고 아버지의 재혼으로 새로운 가족을 맞이했거든요. 지금은 행복하지만 그때는 정말 혼란스럽고 힘들었어요.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이 부러웠죠. 이런 경험 때문인지 가족애를 그린 작품들을 보면 더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제 이복 동생 마이클은 요리에 푹 빠진 유튜버예요. 우리 남매의 직업을 보면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죠. 어릴 때부터 마이클은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시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반면에 저는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는 걸 더 좋아했고요. 얼핏 보면 안 맞을 것 같지만 우리는 우애 있게 자랐어요. 그런 마이클이 요즘 한국 문화와 한식에 푹 빠져 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 바로 마이클에게 전해주곤 하죠. 파친코 드라마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이클에게 제일 먼저 알려줬어요. 파친코 시즌 2 제작 소식을 듣고 마이클과 함께 정말 들떴답니다. 마이클은 파친코에 나오는 한국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보겠다며 신이 나 있어요. 저는 드라마에 나오는 역사적 배경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있고요. 우리 남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클은 파친코 시즌 2를 본 후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보겠다고 집에서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드라마에서 주인공 선자가 일본으로 이주한 후에도 김치를 담그고 가족들과 한국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습에 마이클이 깊은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 장면에서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정체성과 가족 간의 유대를 상징한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처음에 마이클이 김치 만드는 걸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저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마이클이 준비한 재료가 정말 많았고 만드는데 시간도 꽤 걸렸어요. 우리가 미국 사람이다 보니 한국의 정통 재료를 구하기도 어렵고 정확한 레시피를 따라하기도 힘들었죠.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실패가 저를 자극했어요. 괜한 오기가 생겨서 다시 한번 해보자고 마이클을 설득했죠. 두 번째 도전에서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한국 요리 전문가의 동영상도 보고 한국마트에서 정확한 재료도 구해왔죠. 그렇게 만든 두 번째 김치는 놀랍게도 대성공이었어요. 맛도 좋고 향도 진짜 김치 같았죠. 우리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와, 우리가 이걸 해냈어! 하면서 말이에요. 김치를 만들고 숙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한국 음식의 건강함을 새삼 깨달았어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 그리고 다양한 채소가 들어가는 점 등이 정말 건강에 좋다는 걸 느꼈죠. 마이클의 김치 만들기 영상은 유튜브에서 대박이 났어요.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죠. 처음에는 정말 기뻤어요.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곧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김치는 한국 음식이 아니라 중국 음식이다. 역사도 모르고 영상을 올리냐는 등의 악의적인 댓글들이었죠. 마이클은 물론이고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우리가 뭔가 큰 실수를 한 걸까요? 즉시 자료조사에 착수했어요. 김치의 역사와 기원에 대해 철저히 찾아봤죠. 신뢰할 만한 역사 자료들, 학술 논문들을 뒤적이며 밤을 새웠어요. 그 결과 김치가 명백히 한국 고유의 음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치의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고려시대에는 이미 김치가 한국인의 주요 반찬으로 자리 잡았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현재와 비슷한 형태의 김치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고추가 들어간 빨간 김치는 17세기 이후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음식이라는 점도 흥미로웠죠.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마이클은 후속 영상을 만들었어요. 김치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전 영상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했죠. 그리고 악성 댓글에 대해서도 정중하게 반박했어요. 김치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죠. 김치의 역사는 깊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의 지혜와 창의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마이클의 진정성과 노력을 인정해 주었고, 오히려 이전의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질타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알려주는 외국인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한국 음식의 가치를 더 잘 알게 되었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어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남매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문화를 공유할 때는 그 역사와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비판을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히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마이클의 유튜브 채널은 이 사건 이후 오히려 더 인기가 높아졌어요. 한국 음식을 진정성 있게 다루는 채널로 인정받게 된 거죠. 마이클의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면서 저도 덩달아 신이 났어요. 제 채널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재미있고 흥분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클의 영상 제작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죠. 우리는 한국 음식에 대한 컨텐츠를 점점 늘려갔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다양한 음식 영상 중에서 한식 관련 영상의 조회수가 유독 높았어요. 처음 김치 영상의 성공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런 반응에 고무되어 우리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어요. 바로 한국에 직접 가서 현지의 음식을 먹는 모습을 찍자는 거였죠. 하지만 한국으로 가는 건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어요. 긴 휴가를 내야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회사에서 특별한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어요.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문화와 경제 발전에 대한 특별 기획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부상문화 강국에서 경제 강국으로라는 주제로 말이죠. 이를 위해 한 명의 문화평론가를 한국에 파견하여 현지 취재를 진행하기로 했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운명의 손길 같았죠. 저는 즉시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지원서에는 제가 최근 한국 문화, 특히 파친코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와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상세히 적었죠. 또한 동생 마이클과 함께 진행한 한국 음식 관련 프로젝트도 언급했어요. 선발 과정은 치열했어요. 몇 차례의 인터뷰와 에세이 심사를 거쳤죠. 마지막 면접에서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한 제 견해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했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진정성과 열정을 온전히 전달하려 노력했죠. 그리고 마침내 기쁜 소식이 왔어요. 제가 이 프로젝트의 한국 특파원으로 선발된 거예요. 편집장님께서 직접 저를 부르셔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소피아 씨, 당신의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이 선발의 결정적 요인이었어요. 이번 기회로 더 훌륭한 평론가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순간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꿈꾸던 기회가 이렇게 찾아올 줄이야. 한국에 가서 직접 취재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이 소식을 들은 팀장님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보통 미국 사람들은 휴가 때 미국의 다른 주로 가거나 중미, 남미 쪽에 휴양지를 많이 가요. 한국은 너무 멀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궁금해하긴 해도 직접 다녀온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이런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한국에 갈 기회가 흔치 않았죠. 우리 팀장님도 한국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 중 한 명이에요. 제가 선발됐다는 얘기를 듣고는 정말 부러워하셨어요. 소피아, 넌 정말 운이 좋구나. 한국은 내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 중 하나야. 다녀와서 어땠는지, 어디가 좋은지 꼭 알려줘야 해. 라고 하셨죠. 팀장님의 이런 반응에 저도 더욱 신이 났어요.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고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죠. 단순히 개인적인 여행이 아니라 회사를 대표해서 가는 거니까요. 게다가 마이클의 유튜브 채널을 위한 콘텐츠도 만들어야 했고요.
한국 여행을 앞두고 저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꼭 가봐야 할 장소들의 리스트도 만들었죠.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있게 조사했어요. 마이클과 함께 한국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 리스트도 작성했고요. 그렇게 마이클과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고 제 근무 스케줄과 마이클의 촬영 스케줄을 자세히 적고 계획을 세웠죠.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마이클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JFK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게 인천공항은 훨씬 쾌적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가 느껴졌죠. 천장이 높고 넓은 공간, 깨끗한 바닥, 그리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모습에 우리는 감탄했어요. 특히 와이파이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에 무료로 접속할 수 있었죠. 마이클은 즉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했는데 끊김없이 방송이 잘 됐어요. 와, 소피아. 이건 정말 대단해. 미국에서도 이렇게 안 되는데. 라고 마이클이 감탄했죠. 화질도 엄청 선명하고 지연도 거의 없어. 이게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구나. 저도 동의했어요. 맞아, 마이클. JFK에서는 와이파이 연결하는 것부터가 힘들었는데 여긴 정말 다르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첨단 기술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동 체크인 키오스크는 물론이고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한 출입국 심사대, 로봇 안내원까지 있었어요. 소피아, 저기 봐. 마이클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건 뭐지? 제가 본 건 움직이는 로봇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공항 내 청소를 담당하는 AI 로봇이었죠. 이건 마치 SF 영화에 온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다른 나라 공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마이클이 말했어요. 심지어 화장실도 놀라웠어요. 각 칸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실 입구에는 실시간으로 빈칸을 알려주는 전광판까지 있었죠. 마이클은 계속해서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촬영했어요. 이 영상을 보면 우리 구독자들도 깜짝 놀랄 거야. 한국의 첫인상부터가 이렇게 대단하다니.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눈앞에 펼쳐진 건 마치 미래 도시 같았거든요. 초현대적인 건물들과 첨단 기술이 곳곳에 녹아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웠어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웅장한 다리들, 밤하늘을 수놓은 네온사인,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는 도시의 활기. 이 모든 것이 저에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마이클, 너도 느끼니? 이 도시가 숨쉬는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응, 정말 대단해. 근데 소피아, 우리가 알던 한국의 모습이랑은 좀 다른 것 같지 않아? 마이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파친코를 통해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드라마에서 본 1900년대 초반의 부산이나 일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죠. 하지만 우리에게 드라마와는 다른 그 차이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소피아, 이건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아. 마이클이 말했어요. 과거의 한국에서 미래로 순간이동한 느낌이랄까? 저도 동감했죠. 맞아, 마이클. 파친코에서 봤던 그 고난의 시대를 거쳐 이렇게 발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정말 대단한 나라야.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쉬던 중 창밖으로 눈에 띄는 건물을 발견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로 전통 한옥의 기와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그 광경은 마치 시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듯 했어요. 저기 봐. 제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저건 분명 우리가 파친코에서 봤던 그 한옥이야. 마이클도 놀란 눈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와, 정말이네. 근데 어떻게 이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에
저렇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지. 우리는 곧바로 그 한옥을 찾아 나섰어요. 호텔을 나와 걸어가는 동안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점점 더 많은 전통 건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죠. 그 광경은 마치 과거와 현재가 한 프레임 안에 공존하는 듯 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매력인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역사를 보존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 파친코에서 본 그 역사가 여기 고스란히 동시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어. 마이클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며 말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채로운 나라야.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 그 순간 우리는 파친코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드라마는 우리에게 한국의 과거를 보여줬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과거가 현재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마이클은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 중 하나가 한국의 재래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영화 속에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미국의 슈퍼스타들이 찾아 수차례 소개됐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 있는 광장시장에 가기로 했어요. 이곳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거든요. 시장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우리는 지하철역에 내려가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먼저 역사 내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곳에 영어 안내판이 있어서 외국인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죠. 와, 소피아. 이건 정말 대단해. 마이클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우리나라 지하철과는 차원이 다른데? 저도 동의했어요. 맞아, 마이클. 뉴욕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 되게 깨끗하고 현대적이야. 우리가 놀란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플랫폼에 도착하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해 보였고 열차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지하철 내부에서 인터넷이 끊김없이 잘 된다는 거였어요. 제가 놀라는 모습을 보이니 마이클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사실 나는 한국의 지하철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어. 지하철도 유명 관광 코스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 얼마 전에 방문했던 LA 다저스 팀도 지하철에서 인증샷을 찍어서 화제가 됐대. 마이클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우리가 타고 있는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서울의 또 다른 명소였던 거죠. 모든 역에서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도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소피아, 들어봐.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도시의 지하철 중에서 1위를 차지했대. 그리고 모든 역에서 100% 계단 없이 이용할 수 있대. 런던은 26%, 도쿄는 51%, 파리는 5%밖에 안 된다고 해. 마이클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더욱 감탄했어요. 그리고 지하철 안에 있는 양냉방칸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놀랐죠. 이게 뭐지? 제가 물었어요. 아, 이건 추위를 못 견디는 사람을 위해 운영되는 특별한 칸이래. 세심하지 않아?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AI 통역기,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는 앱, 심지어 공항에서 목적지 지하철역까지 캐리어 배송이 가능한 서비스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피아, 우리가 지금 단순히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야. 서울의 또 다른 관광 명소를 경험하고 있는 거지. 마이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우리의 서울 지하철 여행은 예상치 못한 놀라움과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광장시장으로 가는 길, 우리는 이미 서울의 현대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어요. 드디어 광장시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았어요. 드디어 광장시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았어요. 현대적인 지하철에서 내려 전통시장으로 들어서자 맞아 활기찬 소리와 냄새가 우리를 반겼죠. 마이클은 즉시 카메라를 꺼내 들었어요.
와, 소피아. 이건 정말 놀라워. 이렇게 현대 도시 한복판에 이런 전통시장이 있다니. 마이클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우리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았어요. 특히 빈대떡과 마약김밥은 정말 맛있었죠. 노점 상인들의 친절함에도 감동받았고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음식에서 한국인의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장에서 나올 때쯤 마이클이 말했어요. 소피아, 오늘 하루만으로도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경험한 것 같아. 지하철의 첨단 기술부터 이 전통 시장의 정겨움까지. 정말 특별한 나라야. 저도 동의했어요. 맞아, 마이클. 이런 경험은 정말 값진 것 같아. 우리가 파친코를 통해 상상했던 한국을 넘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이렇게 광장시장에서의 경험까지 더해져 우리의 한국 여행은 더욱 풍성해졌어요. 현대와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죠. 한국에서의 출장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곳에서의 경험이 생생하게 남아있어 마치 꿈을 꾼 것만 같은 기분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과 전통이 공존하는 풍경,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의 환대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지금 한국에서 찍은 무궁무진한 자료들을 열심히 편집 중이에요. 그가 만들어낼 영상들이 정말 기대되네요. 우리가 경험한 한국의 매력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이번 여행은 업무차 간 것이라 시간이 좀 빡빡했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요. 더 많은 곳을 둘러보고 더 깊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거든요. 특히 서울 외의 다른 도시들도 가보고 싶어요. 한국 여행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파친코를 통해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을 넘어 실제 한국의 역동성과 문화적 깊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죠. 이 경험은 앞으로 제 문화평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이클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 여행 영상이 업데이트되면 꼭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경험한 한국의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과 전통문화, 그리고 우리가 느낀 감동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미국에서 온 소피아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